유해 물질이 포함된 공기가 호흡기와 피부 접촉을 통해 유입되면 얼마나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지 아토피는 먹는 음식 외에 공기와 피부 접촉을 통해 유발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잘못된 식습관과 유해한 공기, 화학물질의 피부 접촉이 아토피의 원인이라는 것을 모르고 다른 것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것만 알면 누구나 아토피를 쉽게 고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오늘은 유해 물질이 포함된 공기가 호흡기와 피부 접촉을 통해 유입되면 얼마나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대기 중에는 미세먼지 등 유독 물질이 많습니다. 특히 타이어 미세먼지는 중금속 덩어리입니다. 이런 유해 물질이 호흡기를 통해 유입되면 아토피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음식이 60%라면 유해 공기는 20 내지 30% 정도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새 아파트나 신축 건물에서 배출되는 시멘트 독소, 포름알데히드 등 독성 오염 물질은 비염, 알레르기성 피부 질환 등을 일으키고 소중한 장기까지 해롭게 합니다. 원목이 아닌 실내 가구는 톱밥에 접착제로 압착시켜 만들었기 때문에 유해한 화학 성분이 끊임없이 흘러나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주거와 사무 공간으로 보면 시멘트 독소와 포름알데히드가 유해 공기 정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이 호흡기 점막을 자극시킵니다. 그리고 폐, 간에 스트레스를 주죠. 북박이장 같은 것에 쓰이는 원자재도 문제입니다. 원자재는 나무 톱밥과 폐목재를 분쇄하여 접착제를 섞어 열에 압력을 주어 압착시켜 만듭니다. 이것이 포름알데히드 유해 성분이 끊임없이 방출되는 이유입니다. 자동차 공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내장재에서 방출되는 벤젠과 고무 냄새입니다. 새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벤젠 성분은 발암물질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환기를 자주 시켜주세요. 환기가 안 되면 시멘트 독소와 포름알데히드 등 독성 물질이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호흡기를 통해 유입되는 나쁜 공기가 얼마나 해로운지, 특히 아토피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동차도 환기를 자주 시켜주세요. 특히 온습도 차가 심한 날이나 냉난발랑할 때 수시로 환기를 시켜야 합니다. 장거리 운행 중에도 30분 간격으로 창문을 열어주는 게 좋습니다. 황사나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보습제를 발라주고 물을 많이 마시도록 하세요. 귀가 후 샴푸와 샤워를 깨끗하게 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소나무, 잣나무, 편백 오일을 바르면 비염을 완화시킬 수 있으며 포름알데히드 같은 독성 물질을 중화시켜 줍니다. 요즘 마스크를 쓰고 생활해야 하는데 솔잎 아로마 오일을 마스크에 몇 방울 떨어뜨리면 실질적으로 호흡기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주거공간, 사무공간에서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작은 접시에 물을 넣고 티슈를 얹은 후 솔잎 오일 몇 방울을 떨어뜨리면 솔잎향이 강력한 향균력으로 이 가려움증을 완화시킵니다. 자동차 안에서도
종이컵에 물을 담은 후 티슈를 넣고 솔잎 오일 몇 방울을 떨어뜨려 적당한 곳에 두면 유해 물질인 벤젠을 중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성의 생리대 알러지는 피부 접촉을 통해 일어납니다. 생리대 알러지로 병원을 찾는 분이 환자의 37.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청바지 단추로 금속 알러지가 생겨 저를 찾아온 10대 여성도 있고, 여름에 샌들을 신었다가 일주일 만에 발등이 퉁퉁 부어 찾아온 분도 있습니다. 주부십진의 대부분은 세제와 고무장갑 접촉에서 생깁니다. 고무장갑 사용 시 면장갑을 껴서 손을 보호하세요. 어린이를 유아원에 보낼 때는 놀이기구 등으로 인한 유해 물질 접촉을 막기 위해 손바닥과 손등에 보습제를 충분히 발라주세요. 솜과 식초물을 섞어서 어린이 용품을 30분 이상 담았다가 사용하면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땀이 나면 환경 호르몬 접촉이 더욱 심해지므로 즉시 씻어야 하며, 건조한 겨울에는 보습제를 자주 발라 피부를 보호해 주세요. 실내가 건조할 경우에는 시멘트 독소 및 환경 호르몬이 다량 배출되므로 습도 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환기가 잘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실내 공간은 온도와 습도 변화에 따라 유해 물질이 방출되어 쌓이거든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 열과 체온 때문에 벤젠 성분이 많이 흘러나옵니다. 특히 냉난방할 때는 더 많은 환경 호르몬이 흘러나와 피부를 자극합니다. 사람들이 많은 극장, 카페, 편의점도 환기에 취약합니다. 곰팡이를 제거하기 위한 탈취 방향제, 특히 공중 화장실은 나프탈린, 포르말린 성분이 많습니다. 환경 호르몬은 새 상품 포장재와 접착제에서 많이 나옵니다. 아토피가 있는 분은 이것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코로나 방역제도 문제입니다. 방역 소독제는 친환경적인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밀폐된 공간에서 유해 물질로 변하여 우리 호흡기와 피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출되기 쉬운 신체 부위에 보습제를 충분히 발라주며 오래 머무르지 않도록 하세요. 황사나 미세먼지가 많거나 환절기 일교차가 심할 때도 보습제를 충분히 발라줘야 합니다. 화학세제로 세탁하면 세제의 나노 입자가 섬유 안으로 침투하고 옷에 남은 세제 성분이 피부와 접촉되어 알러지를 일으킵니다. 속옷은 비누로 손빨래하거나 혹은 세탁기에 돌린 후 구연산이나 식초물에 30분 이상 담았다가 헹구어 사용하도록 하세요. 몸의 독소가 땀으로 가장 많이 배출되는 곳은 이 발인데, 세제로 세탁한 양말을 신으면 순환계에 좋지 않습니다. 섬유 유연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손빨래를 하는 분인데 아토피가 이 팔과 목 쪽이 계속 낫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 와이셔츠를 세탁소에 맡기냐고 물었더니 그렇다 하더군요. 세탁소에서 사용하는 이 세제와 다름이 풀이 문제였습니다. 아기 아토피가 심해져 찾아온 분도 있었는데, 아기 가려움증 때문에 엄마 가슴에 얼굴을 마구 비볐습니다. 알고 보니 아기의 아토피는 엄마 옷에 남아있는 세제 화학성분이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영유아에게는
보호자의 의료가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렇게 화학성분이 계속 유입되면 아토피는 절대 낫지 않습니다. 환기 생활화가 중요합니다. 새 아파트는 입주 전 난방을 한 달 이상 강하게 하여 환기를 시키고 입주 후에도 24시간 지속적인 환기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자동차는 벤젠 성분과 자동차 냄새가 나지 않도록 자주 환기하고 주차할 때 1cm 이상 창문을 열어 놓습니다. 사무공간도 자주 환기하는 것, 이거 하나만큼 잊지 마세요. 붙박이장 등은 솔잎 오일과 희석시킨 식초물을 이용하여 닦아주면 독성 물질을 중화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아토피,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화학세제를 사용하여 세탁한 옷을 입으면 증상이 심해질 수 있으니 손빨래를 권장합니다. 호흡기로 유입된 유해물질 차단을 위해 솔잎이나 잣나무 편백 오일을 사용하면 도움됩니다. 자, 지금까지 호흡기와 피부 접촉을 통해 아토피 원인을 살펴보았는데 이것이 참말이냐고 하실 분들이 아마 많으실 겁니다. 음식은 알겠는데 호흡기, 피부 접촉으로 아토피가 유발된다고요? 100% 확신합니다. 제가 아토피로 극단적 선택을 할 만큼 고통을 겪었고 현대의학으로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하였으나 순수 자연식품과 한약초로 제 몸의 아토피를 고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20년 동안 약 6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낫는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중 수백 명은 근치의 희망을 찾지 못해 저처럼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분들입니다. 아토피, 유입을 막으면 반은 성공한 것입니다.